안녕하세요. FM부동산 이신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돈이 일단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손님들 만나보면 생각보다 실입주금, 그러니까 실입주금은 이제 뭐냐면 실제 입주를 할 때 낼 수 있는 돈, 쉽게 말하면 대출 금액을 제외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실입주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실입주금 자체가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 정도도 있지만 때로는 아예 돈이 진짜 없이도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실입주금 0원, 집 없이도 돈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가능한가? 어떻게 돈 없이 집을 살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살 때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돈을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대출을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담보라고 하면 물건의 이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아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보증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이제 담보라고 하는데, 집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 있고 경기도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 플러스 이제 투기 지역이라서 담보가 5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말 낮은 가격으로 입주를 하시려면 신용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신용대출은 좀 이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입주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이제 경기권으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매매의 경우는. 전세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르죠. 매매의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알아보다가,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평구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데 담보대출로 2억짜리 집을 봤어요. 그러면 담보대출이 1억이 나오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럼 나머지 1억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도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에서 5천 정도의 사이즈 대출 받으면 실입주금이 이제 한 5천에서 7천, 8천이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투룸을 구했을 경우 이제 2억 몇천짜리 정도 집을 봤다고 치면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이제 투룸도 요즘에는 2억을 넘어서 2억 4천, 5천까지도 막 가고 하니까 또 3룸 같은 경우는 더 당연히 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는 분들은 내가 가진 돈이 이제 한 2천, 3천 있어서 월세를 매달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때로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 내시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도 이제 보증금이라는 건 필요하죠. 전세자금 대출은 80%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세, 월세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따로 하더라도 매매에 관해서 이제 내가 월세 보증금 한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원도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권을 나가면 70% 대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70%를 받았다. 2억에서 27에 14, 1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범위예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범위인데, 여기서 그러면 6천만 원을 신용을 다 받으면 되겠죠. 근데 신용대출은 자기 연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 상태와 그리고 또 신용 상태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1등급까지 쭉 있는데 8등급, 7등급, 6등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데 7등급 안으로 들어와서 6등급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집을 보통 사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물론 7등급도 간혹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용대출을 해서 나머지 6천만 원을 다 받는다? 근데 사실상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봉이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6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다고 해서 또 그걸 다 대출을 해주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신용대출 금액은 보통은 뭐 1000에서 많아야 아주 많아야 4천, 5천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 4천, 5천에 대한 것도 받으면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만 내지만 금리가 좀 센 편이죠. 신용대출을 받으면 4%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더 많이도 받으니까 더 올라가니까 신용대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2억짜리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신용대출이 나온다 한들 월 납입금액이 150만 원까지 증가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한 3, 4천 정도, 예를 들어서 한 4천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2천만 대출을 받으면 이게 정상적인 범위예요. 담보대출 한 3% 중반대 정도 담보대출을 이제 원리금 균등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신용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정도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집들을 구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내가 월세를 낸다 해도 100만 원 이상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6, 70 정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왜냐면 월세도 그 정도 내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맞춰드리려고 이제 하면 최대한 좋은 거는 담보 비율이 높은 집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담보 비율이 높은 집을 가는 게 좋은데, 한 집이 2억인데 어떻게 담보 비율이 높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감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가는 가치를 분별해서 이제 가격을 매기는 건데, 여기서 그 감정평가사가 있고, 감정평가사가 은행에서 나와서 집을 감정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2억짜리를 딱 2억이라고 감정을 하진 않아요. 더 낮게도 하죠. 1억 8천, 1억 9천. 하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집은 감정가가 높은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판매가가 2억이지만 더 높게 감정을 책정을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가 사실은 조금은 편법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집이 그런지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집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2억 5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70%를 만약에 잡으면 70%를 잡으면 5천만 원에 대한 70%가 더 나오겠죠. 그럼 3,500만 원이 여기서 발생이 돼요. 3,500만 원이 더 발생이 되면 아까 전에 6천만 원에서 3,500만 원 빼면 이제 2,500만 원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2,500만 원만 이제 해결을 하면 이 집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용대출을 대략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물론 세금도 내야 되니까 맥시멈으로 3,000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무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입으로 실입주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빚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빚을 어떻게 지느냐의 차이고, 대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이고 이자율을 얼마나 줄이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담보 비율이 잘 나오는 집들을 찾아서 최대한 월 납입금을 줄이고, 그리고 담보 대출은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이자로 나가지만 일부 금액은 또 상환이 돼요. 이제 원금 상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다 이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만 가지고 집을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또 돈을 모으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용대출 부득이하게 받았을 경우는 신용대출을 빨리 갚고 담보대출만 가지고 이제 갚아나가면서 월세를 내지만 저축도 한다는 개념으로 사시는 게 맞는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들이 실제로 그러면 많이 있느냐? 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지역은 일산, 그러니까 고양시를 말하는 거죠. 고양시는 뭐 내유동이라든지 아니면 덕이동, 성석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타 등 지역에서 가능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뭐 남동구나 남구, 서구 정도 되는 지역에서 이제 그런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지역이나 그쪽 지역은 또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산, 용인, 평택 좀 아래쪽은 이쪽 지역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신용대출 안 받는 것도 좋으니까 뭐 2, 3천 정도 가지고 집을 사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그래서 상황이 안 되지만 내가 뭐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된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담보 비율을 50%로 줄였어요. 근데 참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서민들에게 그게 이제 영향이 간다는 거죠. 서민들은 사실 빌라라고 해봐야 4억 이하고 정말 싼 집들은 3억 이하예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사실은 좀 풀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고 돈 없지만 그래도 집을 사고 갚으면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제 전세로 가야 되고, 전세를 그래서 무조건 구하다 보니 전세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 무조건 전세로 집을 빼고, 그건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갭이라고 하죠. 이제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게 되고, 매매가, 전세가가 점점 좀 좁아져서 이 갭을 노려서 이제 또 투자를 또 하는 사람들은 그 구간을 투자를 해요. 1,000만, 2,000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투기를 하듯이 갭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집을 구하려면, 돈 없이 집을 구하려면 무조건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사시는 분들, 좀 경기도권으로 나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집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만약에 문의를 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